새로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8.16 대책. 부동산 시장의 많은 관심 속에 지난 8월 16일 공개가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23년부터 5년에 걸쳐 서울에 50만 가구의 신규 공급을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인허가 기준의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우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이 발표된 후의 분위기는 일단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정책의 이전 정부와 차이점은 공급의 주체를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돌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LH 관련 투기 문제도 많았고 LH가 땅을 사놓고 3년 넘게 안 지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착공을 하지 않아 3년 이상 방치된 물량도 2만 5천 가구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전체 공급 물량 중에 68%를 민간에서 책임집니다.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는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관심이 높았던 재건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기준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 안정성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30에서 40% 정도로 낮춰서 재건축의 문턱을 조금이나마 쉽게 넘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2차 안전진단인 공공기관 검토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단지뿐만 아니라 기존 안전진단에서 탈락해 고배를 마셨던 단지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크면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기준을 낮췄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이면 환수하겠다는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동안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 중심이었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사항이 분명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조심스럽겠죠. 괜히 건드렸다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실행안은 대부분 뒤로 미룬 것이죠. 지금 정부는 부동산 안정기조를 유지하려 하면서 규제 완화를 병행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버리니 특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수립한다고 하자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시작도 못할 것이다. 그냥 24년 총선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70만 호라는 숫자도 정말 착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 물량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70만이라는 것이 그냥 공허한 숫자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점점 완화는 해줄 건데 그리 급할 필요 없잖아. 안 그래? 기다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도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투자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중장기 투자이므로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급하게 쫓아가면 막차를 탈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안 그래도 이번 금리 인상에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기존 연끌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22년 상반기 매수 비중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이제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한 달에 많게는 10건 이상 매매가 이루어지던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지금은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2년에 이루어진 거래는 단 2건 전부입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매수 수요는 줄어들었고 대출에 따른 금융 비용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집을 되팔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끼고 매입했다면 처음 생각한 자금 계획보다 이자 부담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를 것 같지도 않으므로 손절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 270만호 공급계획 발표는 집값 하락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규모 공급계획으로 구축 아파트 매수 수요는 줄어들 겁니다. 실수요자들은 분양시장에 관심을 돌리겠죠. 기왕이면 새 아파트가 가격 방어면에서나 실제 살아가는 만족도가 더 높으니까요. 이렇게 일반 매매와 청약으로 수요가 분산되어서 주택가격 하락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것인지 올해 하반기를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 완화 정책도 구체적인 실행 시기나 확실한 범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기대 이하의 호재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구조 안정성 비중도 수치를 낮췄지만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분위기도 조용한 상태입니다. 아직 매수자도 별 반응이 없고 해당 단지들의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난 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입지보다 분위기에 좌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사람이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